안녕하세요. 그래서 16번째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산꽃입니다. 안녕하세요. 6월의 초록 유초입니다. 안녕하세요. 바로 간다 박안입니다. 오늘은 우치다 다스루의 책, 도서관에는 사람이 없는 편이 좋다라는 책으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선 저자 소개부터 하고 시작할까요? 우치다 다스루는요, 1950년 도쿄에서 태어나 도쿄대학 문학부 불문과를 졸업했습니다. 엠마뉴엘 레비나스를 스승으로 삼아 프랑스 문학과 사상을 공부했고요. 고베 여학원 대학에서 교편을 잡다가 2011년 퇴직하고 명예교수가 되었습니다. 현재 그는 블로그 우치다 다스루의 연구실을 운영하며 문학, 철학, 정치, 교육, 영화, 모도 등 다양한 주제로 거침없이 뻗어가는 글로 비판적인 지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공저와 번역을 포함해 지금까지 200여 권이 넘는 책을 썼고요. 국내에 번역 출간된 책만 40권이 넘습니다. 대표작으로 무지의 즐거움, 하류지향 등이 있습니다. 와, 정말 많은 책을 쓰셨는데요. 네, 거의 이 작가는 말하는 게 그대로 책이 되는 그런 분이신 것 같아요. 대단한데요. 오늘 다룰 책도 이제 책과 관련된 책이어서 되게 재미있게 읽었었는데, 박안이 이 책을 추천한 이유하고 이 책을 대략적으로 소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 책을 추천하고 나서 좀 걱정을 했었어요. 연세가 많은 분이고, 네. 또 아무래도 젊은 세대들하고는 생각하는 게 좀 갭이 있을 것 같고, 근데 저는 이 작가를 너무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 책 앞머리에 이렇게 써 있어요. 자기는 이상하고 특이한 사람이다. 예, 그렇게 스스로 얘기를 하고 있죠. 이제 제가 우치다스루 작가를 좋아하는 이유가 또 거기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상하고 특이한 사람이라고 생각할 사람도 있겠지, 나에 대해서. 하지만 그래도 내가 하고 싶은 말은 가감없이 해야겠어. 약간 그런 자세로 이렇게 글을 쓰고 블로그도 운영하신다고 하는데 그런 자세가 항상 보이는 것 같아요. 근데 읽다 보면 너무 좀 수긍이 가 가지고 설득이 되는 거죠, 말하자면. 그래서 '이상하고 특이한 분 맞아?'라는 생각이 좀 저는 네 들 때가 많았고. 박안이 그러면 네. 특이하고 이상한 사람인 그럴 수도 있을 건가요? 것 같아요. 잘 통하는 걸 보니? 뭔가. 그래서 약간 생각의 결이 맞나 봐요, 이분하고 저하고. 이 책은 70대의 노학자이자 작가가 쓴 글모음입니다. 그러니까 제 취향인데 이제 저는 이제 젊은 작가들의 책보다 연배가 있는 사람들 책을 좋아한다고 했잖아요. 그 공부의 시간을 좀 무시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쌓인 시간들. 예, 그래서 이렇게 노작가들은 그러니까 한 문장을 써도 그냥 이렇게 쓰지 않고 그 안에 뭐 많은 그 사유의 시간, 그 어떤 철학의 힘 같은 게 이렇게 차곡차곡 배어 있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이분은 이렇게 어렵고 현학적인 문장이 아니라 좀 너무 쉽게 힘 빼고 쓰시잖아요. 그래서 그게 저 진짜 놀랍고 이제 경이로운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제가 그 유튜브를 운전하면서 유튜브를 자주 듣는데 가수 송창식 님이 그분 약간 비범하시잖아요. 그분. 약간 도인 느낌 나잖아요. 그분이 한 스님하고 인터뷰를 한 거를 유튜브에 있더라고요. 뭐랄까 굉장히 겸손하시고 나는 잘 모르겠지만"로 항상 말씀을 시작해요. 그 송창식 가수분이. 그런데 "나는 잘 모르겠지만"로 시작해 가지고 그 뒤에 하는 얘기는 너무 어마어마한 얘기를 그냥 툭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와, 그러니까 보통 깊은 의미가 아니고 이제 그런 거를 이제 볼 때마다 항상 부럽고 그 경지가. 그래서 저는 그런 걸 굉장히 좋아하는데 이 작가한테도 이제 그런 도통한 경지에 이른 약간 그런 작가의 생각을 좀 엿볼 수 있는 책이었던 것 같고, 여기서는 주로 이제 자기가 왜 글을 쓰는지, 나에게 도서관이란 뭐고 책이란 뭐고 출판이란 뭐고 이런 생각들을 되게 쉽고 평범한 언어로 이렇게 잘 쓰셔서 술술 읽혔어요. 그래서 술술 읽으면서 저절로 공부가 되는 약간 그런 글이어서 같이 한번 읽어보자라고 제가 추천을 했던 거죠. 네. 진짜 이 책은 박안 말씀처럼 진짜 독서가들, 책 좋아하는 사람들이라면 공감할 만한 내용들이 굉장히 많았고, 도서관, 책, 출판 등에 관한 이야기들을 두루두루 아우르고 있는데 쭉 읽다 보면 결국은 다 책에 대한 사랑으로 연결되는 그런 느낌으로 읽었어요. 문장도 어렵지 않고 쉬운데 읽고 있다 보면 쑥 빨려드는 그런 느낌.
그런데 인제 아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분이 약간 시각이 독특한 면이 있잖아요. 그래서 책을 읽다 보면 그 독특한 시간과 딱 접속하는 순간에 느껴지는 그쵸. 그런 감각들이 좀 재밌어요. 음. 예를 들면 이 책의 제목도 사실은 되게 독특하잖아요. 맞아요. 도서관에는 사람이 없는 편이 좋다. 우리는 도서관에 사람이 많으면 좋다고 생각했는데 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을 뒤집는 제목인 거예요. 여기서부터도 되게 재밌는데 요 얘기부터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책을 이렇게 사랑하는 우치다 다스루가 왜 이런 이야기를 했는지 우선 유초께서 그 배경을 간단히 설명해 주시면 좋겠어요. 네. 작가는 민간업자한테 도서관의 업무를 위탁한 한 도서관의 예를 드는데요. 귀중한 향토사 자료를 폐기하면서 어떤 그런 학술적인 분위기를 해쳤지만 그 도서관의 카페 같은 것을 만들므로써 해서 도서관 이용객 수가 많아지고 이런 것들을 도서관이 잘 되고 있다 이렇게 평가하는 것을 보고 화를 내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도서관은 그런 시장 원리로서 판단할 수 없다는 건데요. 작가는 수많은 책 중에서 나를 향해 신호를 보내오는 그런 책을 알아보는 것. 그것이 아주 굉장한 귀중한 체험인데 그런 체험을 하려면 어떤 초월적이고 미지적인 것을 불러오려면 그 장소를 비워줘야 된다는 그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마치 종교 예배당이나 빈 무도장에서 느낄 수 있는 그런 것을 말하는데요. 그러려면 도서관에 사람이 없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 초월적인 경험을 하려면. 네네. 그래서 제목을 이렇게 지은 것 같아요. 네. 요 얘기 듣고 어떠셨어요, 가간? 예, 개인적으로는 도서관에 사람이 많을 때보다 적을 때가 훨씬 좋죠. 이렇게 느긋하게 책을 고를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예, 작가가 말한 것처럼 이제 아무도 없는 이제 서고를 이제 걸을 때 저는 약간 심장이 약간 두근두근 거리고 좀 그런 거 있었던 것 같아요, 예전에. "뭐 빌리러 가지?" 라고 했을 때 약간 심장이 두근거리고 약간 긴장감이 들어서 약간 배도 살살 아파오는 약간 그런 경험이 있었고 그래서 화장실 자주 갔습니다, 도서관에 있는. 그런 경험이 있었는데 근데 지금은 이제 인터넷 서점에 들어가면은 책 소개가 자세하게 나와 있고 때로는 그것만 읽어도 뭐 책 한 권 읽은 것 같은 기분이 들기도 하죠. 그래서 그런 걸로 해서 선별을 해 가지고 딱 목록을 해 가지고 가서 빌려오는 지금은 좀 그런 편인데 예전에는 그런 시스템이 없을 때는 그냥 제가 이렇게 서고를 돌아다니면서 제목 또 판형 뭐 이런 것 나를 이제 좀 유혹하는 그런 것들에 끌려서 책을 빌렸던 때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럴 때 이제 책에 대한 정보 없이 쭉 이렇게 훑으면서 뭘 읽을까 찾아보고 그러다가 취향에 딱 맞는 이제 책이나 뭐 작가 발견하면은 되게 기쁘잖아요. 그래서 여기 작가 유수가 얘기했지만 "책이 저를 향해 신호를 보내는 불가사의한 일이다." 이렇게 책에도 썼는데 저는 이제 젊었을 때 책을 원래는 좋아했는데 그때는 좀 달랐던 것 같아요. 그냥 좋아서 읽었다기보다는 그냥 뭔가 '아 나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지?'라는 맞아. 고민들이 좀 막막하게 나를 사로잡을 때 도서관을 자주 갔었거든요. 왜냐하면 책에 답이 있을 것 같더라고요. 뭔가 간절히 원하면은 또 마주침이 일어나는 것 같기도 해요. 그런 마음으로 갔을 때 또 우연히 이렇게 골랐던 책에서 '그렇지. 바로 이거였어.'라고 하는 어떤 그 도움도 많이 받았던 것 같고 그게 운명적인 만남 같은 거겠죠. 이 우치다 다스루가 얘기하는. 도서관에서 물성을 가진 책을 직접 만나고 또 그런 우연히 마주치는 그런 경험을 요즘은 좀 많이 사실 잊고 사는 것 같아요. 도서관에 가 보면은 사실은 이제 사람이 많은데 열람실에 많고 뭐 자격 시험 공부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 열람실에 바글바글한데 서고는 좀 텅 비어 있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면 도서관이 단순히 북적북적 한다고 해서 그게 과연 그렇게 좋기만 한 것일까라는 생각도 좀 들긴 하는 것 같아요. 굉장히 생각이 진짜 우치다 다스루 작가하고 비슷한 느낌 그 결이 느껴지네요. 유초는 어떠셨어요? 박한 말 들으니까 정말 대학교 때는 우리가 그런 책에 대한 정보가 많지 않아 가지고 맞아. 그 신문에서 신간도서 맞아요. 기사를 일부러 찾아보고 그랬던 맞아요. 시절도 있었던 것 그런 데 같아요. 예, 있었어요. 어떤 책이 나왔나 궁금하기도 하고. 제가 기억나는 거는 학교 다닐 때 이렇게 서고를 이렇게 쭉 다니다가 최인호의 데뷔작을 한번 본 적이 있어요. 그 너무 잘 쓴 거예요. 너무 잘 써서 '아 글은 이런 천재적인 사람이 쓰는구나.' 하고 절망했던 기억이 납니다.
어. 그때부터 글쓰기에. 그러니까 절망하셨다는 것을. 그때는 뭐 학보에 이제 뭐 조금씩 글도 어. 기사도 쓰고 그랬던 것 같아요. 어. 그렇게 우연히 만났을 때 그 기억이 지금까지 있는 거 보면 그런 어떤 책이 나를 향해 신호 보내고 우연히 만났을 때 더 기쁜 거. 그러니까 옮긴 사람이 그 얘기하죠. 어떤 것을 권유할 때 너무 티나게 하지 않는다고. 이렇게 쓱 왜냐하면 어떤 사람이 우연히 만났을 때 그게 더 기억에 남기 때문에 자기가 강권하지 않는다고 그러는데 그런 생각 나고 그다음에 이 우치다 다스루가 도서관을 그 수요 공급이라는 시장 네. 원리로 보면 안 된다. 그 말에 너무 적극적인 찬성을 하는데 저는 좀 작가가 아무래도 공부를 많이 한 지식인이다 보니까 '특권의식도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 게 책이 자기를 향해 부르는 신호를 '인간이라면 그 정도 알아챌 능력이 있다.' 라고 했는데 책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일단 서고에 탁 놔졌을 때 그런 감성들을 느끼고 책이 나를 부르고 이런 거를 깨달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도 한번 해보게 되더라고요. 그쵸. 그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책을 그렇게 특별하게 좋아하지 않는 일반적인 사람이 바로 저거든요. 그래서 왜 그러세요? 아닌 국어 것 선생님. 같은데요. 너무 겸손하신 거 아닙니까? 아니 진짜 그래서 저는 이분이 하시는 이 이야기가 아까 박안이 굉장히 공감을 했던 그 부분에 대해서 '아 그런 분도 있겠구나.'라고 생각은 하지만 저는 사실 그런 경험은 없어요. 그리고 저는 인제 도서관에서 주로 열람실 쪽을 이용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 서가에 갔을 때 느껴지는 그런 초월적인 감각, 책이 나에게 어떤 신호를 보낸다는 그런 감각 그런 것을 느껴봤다기보다 그냥 아무 정보 없이 책을 그냥 뭐라도 읽고 싶어서 가져갔다가 실패한 경험들만 많아요. 그래서 오히려 저 같은 사람은 정보를 가지고 찾아가서 그 책을 읽고 그리고 인제 그다음 또 진도로 나가고 요렇게 하는 것이 훨씬 더 저한테는 좀 맞는 경향이 있어서 이 우치다 다스루와 같은 경험을 하시는 분도 있지만 또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세상에는 더 많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좀 있긴 있어요. 그래서 요 이야기 그냥 계속 이제 흘러가서 각자가 생각하는 지금 현재의 도서관은 어땠으면 좋겠는지 하는 생각들을 좀 이어가 봤으면 좋겠거든요. 저는 우리 동네에 이제 구립도서관, 양천도서관이 있어서 굉장히 오래 이용했어요. 거기 보면은 이제 제 아이디로 들어가 보면 제가 예전부터 읽었던 그 빌려왔던 책들이 목록이 쫙 떠요. 와. 그게 지금 제가 거기서 산 지가 벌써 20몇 년 살았으니까. 와 완전 역사네요. 그쵸. 그전부터 굉장히 많겠죠, 책이? 그래서 되게 '그거 한번 뽑아 보면 재밌겠다.' 이 생각도 좀 드는 것 진짜. 같아요. 예. 그래서 거기를 가는데 가서 이제 공부도 하고 열람실에서 책을 빌려서 열람실에서 읽기도 하고 다른 공부를 하러 열람실을 이용하기도 하고 자주 이용을 하는 편인데 참 잘 돼 있다는 생각해요. 그 신간들 말고 유명하지 않은 뭐 '아 이 책은 없겠지.' 근데 또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 장서가 상당히 좀 보유를 하고 있다? 제가 다니는 데는. 그래서 되게 고맙고 그래서 어떤 곳이 되어야 할 것인가. 근데 사실은 거기서 하는 문화 그 행사 같은 것도 가끔 하는데 저는 거기 가지 않아요. 한 번도 안 가 봤어요. 예. 그냥 저는 책만 빌리고 하는데 예. 저는 춘천에 살 때는 박안과 같은 입장이었거든요. 주로 책을 빌리고 애들 뭐 그림책 빌리고 제 책 빌려오고 이제 이런 식이었는데 서울에 오니까 도서관에 좋은 프로그램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처음 갔던 곳이 저도 이제 마포의 구립 서강도서관에서 독립출판을 만드는 프로그램이 있어 가지고 맞아, 맞아. 예 기억난다. 가서 그게 거의 한 8개월인가 그랬어요. 그래 가지고 거기 있는 사람들이랑도 친해지고 그래서 후속 모임도 하고 이러면서 도서관이 책을 보관하고 책을 대출해 주고 이런 역할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어떤 사람들을 모으고 이런 역할도 중요하구나. 어떤 마을의 공동체를 만들고 그런 거를 제가 경험하고 나서 더 되게 좋았고요. 이거를 더 확신하게 된 것은 그 영국 도서관 사서가 쓴 사서일기라는 책이 있어요. 거기를 읽어보니까 영국도 점점 그 공공도서관의 예산이 점점 줄고 또 이용한 사람도 줄고 이제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이 사서가
작은 프로그램들을 만들어서 그 마을 사람들이 자꾸 모이는 거예요. 뭐 뜨개질 모임도 만들고 아기 엄마들을 위한 모임도 만들고 이러면서 도서관이 좀 활기를 찾는 그런 거였는데 그래서 이 작가가 도서관의 책 못지않게 사람도 중요한 자원이란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도서관에 책만 있으면 공허한 창고에 불과할지도 모른다라는 말을 하면서 도서관의 역할이 시대에 따라서 조금 달라지지 않나? 그런 생각도 한번 해보게 됐습니다. 저도 그 생각에 굉장히 많이 공감을 하는데 이제 이번 여름에 엄청 더웠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피서를 도서관으로 갔단 말이에요. 저 혼자 도캉스라고 부르면서 도캉스 도캉스. 좋은데요? 이제 도서관으로 피서를 갔는데 정말 이 여름이 되기 전에도 도서관을 다녔지만 여름이 딱 되니까 방학도 했잖아요. 사람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맞아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책을 좋아하고 공부를 하고 도서관에서 또 잠도 자고 어쨌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도서관을 친근하게 생각했었나? 이런 공간인가? 라고 생각했을 때 약간 저는 좀 뿌듯한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도서관이라는 공간이 그냥 단순히 옛날처럼 책만 읽는 공간이라기보다는 사람들이 와서 쉴 수도 있고 그리고 자기가 하고 싶은 공부를 하거나 뭐 저처럼 피서를 하거나 각자 다른 목적이 있으면 어때요? 와서 그냥 같이 있는 것도 되게 좋은 것 같고 유처말처럼 여러 가지 또 다양한 프로그램을 하면서 또 책이 있는 곳으로 사람들을 끌어당기는 역할도 하고 그래서 요즘의 도서관은 약간 좀 친근하면서 사람들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면 어떨까. 그런 공간으로 또 바뀌고 있지 않나. 그래서 이제 이 작가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너무 유행을 쫓고 이용객 수나 아니면 대출수에만 너무 연연해가지고 그렇게 하지 마라. 극단을 얘기하는 거지 꼭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저는 받아들여지진 않더라고요. 극단에 대해서 이건 하지 말아라고 하는 말로 그냥 들려서 저는 지금 도서관의 추세는 되게 좋다고 생각해요. 이 많은 사람들. 그리고 박안이 아까 지적한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요즘은 수요 공급, 이 시장 원리 때문에 안 팔리는 책은 금방 또 절판되잖아요. 네. 그래서 구하기 힘든 책들을 도서관에서 잘 보관하고 그것들을 또 찾을 수 있게 그렇게 하는 장서를 가지고 있는 것도 또 도서관의 본연의 역할도 중요하다고 생각되네요. 네, 이 책에는 책장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나오잖아요. 네. 우치다 다스루는 책장이 우리의 이상적 자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책장에는 이런 책을 골라 읽는 사람이야 라고 타인이 생각해 주기를 바라는 욕망이 담겨 있고 또 이 책을 꼭 읽겠다는 다짐도 담겨 있고 아까 박안이 말씀하신 장서의 의미도 있다 이런 얘기 하셨는데요. 여러분의 책장은 어떤지 자유롭게 좀 얘기해 주시면 재밌을 것 같고 그리고 다른 사람 집에 갔을 때 책장을 보면 어떤 마음이 드는지 이런 얘기들도 좀 해주면 재밌을 것 같아요. 저는 요즘은 책을 이제 인터넷 서점 책서평을 주로 참고해서 사고 있고요. 관심 있고 좀 궁금한 거 위주로 사요. 그러니까 좀 이미 알고 있고 좀 뻔한 얘기가 쓰일 것 같은 책은 절대 이제 사지 않죠. 아무리 뻔한 얘기 안 좋아해서. 아무리 사람이 좋다고 그러고 유명한 책이어도 뻔한 얘기 할 것 같은데? 그럼 안 사는 편이고 이게 아마 작가가 말하는 약간 이상적 자아 얘기하고 좀 상통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누가 내 책장을 봤을 때 좀 창피하지 않은 책을 사야 된다. 내가 읽거나 못 읽거나 그거와는 상관없이. 그러니까 실제 나보다 조금 수준이 높은 책을 산다는 거죠. 그게 저를 또 실제로 한 단계 끌어올리기도 하고. 예, 어려운 책 꽂아놓고 저거 읽는 사람이 돼야지라는 생각이잖아요. 좀 수준이 있는 책을 사서 꽂아놓는 걸 저는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근데 못 읽는 책도 태반이죠, 사실은. 저는 이제 우리 집이 넓지가 않고 이제 애들이 방 한 칸씩 차지하고 있으니까 서재로 쓸 공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 책이 아이들 방에 조금씩, 이 방 저 방에 조금씩, 내지는 뭐 베란다까지 점령을 해가지고 다 이렇게 흩어져 있거든요. 그게 너무 속상한 거예요. 찾을 때마다 이 방 가보고 저 방 가보고 베란다 가보고 이렇게 하니까. 그래서 딸 방에 있는 피아노가 있었는데 그걸 제가 과감하게 뺐어. 빼고 거기 그 한 벽면을 큰 책장을 뭐 크지도 않죠. 한 벽면에 있을 그 정도 이제 책장을 넣고 제 책을 다 모아서 쫙 꽂았어요.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게. 그러셨겠다. 너무 행복해서 그거를 다 찍어가지고 카톡 대문사진으로 올린 거야. 그랬더니 이제
이런 책도 읽는 사람이야? 라는 뭐 이제 톡도 받기도 하고.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 이런 책들 좋아하고 너 이렇게 많이 읽었어. 약간 어찌 보면 약간 쑥스러운 자랑인데 이제 그렇게 하고 싶더라고요. 제가 책을 좋아하는 사람인 건 맞는 거죠. 그래서 맞아요. 다른 집에 가면 꼭 책장부터 보게 되는 건 있는 것 같아요, 확실히. 예, 다른 건 잘 안 보여요, 사실은. 관심도 없고. 근데 예전에 전여옥 씨 있잖아요. 그래 전 대통령 집 전여옥 씨가 갔을 때 서가를 보고 깜짝 놀랐다 그런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뭐 어느 기사에서. 그러니까 일국의 대통령의 서가가 아니었다. 한마디로 너무 빈약했다. 그래서 일국의 대통령의 서가가 저래서 되겠는가. 이제 그런 얘기를 했던 게 좀 기억이 나는데 어떤 느낌인지 좀 알 것 저도 좀 같더라고요. 그런 분이 나중에 막 우산 씌워지고 글쎄, 그것도 이상했어. 그랬다면서. 그랬다면서. 그럼 대통령을 뽑을 때 기준에 그 서가를 한번 가보는 것도 있어야 되나? 그런 것도 너무 좋을 것 좋죠. 같아요. 많은 것들이 보일 것 같아요. 그러게요. 예. 다른 사람 집에 가서 책장 구경하는 거는 정말 재밌는 것 같아요. 그 사람이 이 책을 읽었던 안 읽었던 이런 취향을 갖고 있구나라는 거는 너무 재밌는데 얼마 전에 이제 저희 책 모임 사람 중에 아무개 씨의 집에 갈 일이 있었는데 책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방 한 면에 막 책이 맞아. 너무 많아가지고 빌려다 읽고 싶은 책들이 너무 많았는데 이제 그 친구네 집에 그 책을 이렇게 쭉 보다가 맨 아래 책 칸에 조금 이질적인 책들이 조금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TV가 자폐아를 만든다. 뭐 이혼한 여자가 어쩌고 저쩌고. 그러니까 되게 책 제목이 굉장히 뭐라 전체적인 그래야지? 예, 결하고는 결하고 다른. 너무 틀린? 그래서 이런 책 제목이 너무 자극적인 책들이 이렇게 한 켠에 이렇게 꼽혀 있어서 이 책들 제목이 왜 이래? 너무 자극적이다라고 말했더니 그 아무개 씨가 자기가 예전에 출판사 다닐 때 내가 만든 책이에요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미안하고 그래서 버리지 않고 저 책들을 이렇게 귀중하게 갖고 있는 책인데 제가 그냥 제목만 가지고 얘기했던 것이 너무 미안했던. 출판사 직원이면 아무래도 판매 부수 생각 안 할 수가 그럼요. 없거든요. 네네네. 그런 제목들을 뽑을 수 있겠죠. 그다음에 이제 또 십몇 년 된 책들이라서 그 시절에 또 유행했던 제목이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에피소드가 또 생각나네요. 그리고 책장 이제 얘기하니까 또 이 책 읽으면서 생각했던 게 제가 이제 서울에서 남편 직장 때문에 춘천으로 가면서 그때 책을 한번 왕창 정리한 적이 있었거든요. 춘천에 가서 제 책장을 이렇게 보니까 박완서하고 하루키 책은 처리를 안 하고 다 가지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제가 내가 박완서와 하루키를 좋아하는구나라는 걸 느꼈던 것도 기억이 납니다. 저는 약간 좀 다른 입장이어가지고 저는 이제 결혼할 때 신혼 초에는 남편이 책이 너무너무 많아가지고 그 남편 책을 다 소화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이중으로 여닫는 책장 있죠. 멋지다. 슬라이드 도어. 그 책장을 사서 방 한켠에 두고 거기에다가 책을 다 넣었고 사실은 그것만으로도 부족해서 또 몇 개의 다른 책장에다가 책을 와. 넣을 정도. 근데 신혼집이 넓지 않잖아요. 좁은데 그게 거의 절반을 차지할 만큼 그렇게 많았어요. 저희가 이제 결혼하고 이제 25년 됐는데 굉장히 많이 이사를 다녔거든요. 저희 집의 이사의 역사는 책 정리의 역사예요. 재밌다. 멋있는 집이네. 그만큼 많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말 많은 책을 기증도 하고 또 뭐 여러 가지 통로로 이제 정리를 했었는데 그래서 저는 그렇게 많은 책들이 쌓여 있는 것이 저한테는 좀 약간 부담스러운 면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느 날 보니까 그 먼지 쌓인 책들이 비염도 일으킬 것 같고 곰팡이도 쓸 것 같고 읽지도 않는데 저렇게 사용 공간을 그렇게 많이 차지하게 하면서 둘 일인가 싶어가지고 책장을 줄이자라고 한 게 이번 집 이사 오면서부터 해서 지금은 저희 집에 책장이 딱 2개만 남아있고 나머지를 다 정리를 했어요. 근데 이제 다음에 이사 갈 때는 이제 2개도 이제 1개로만
줄여서 책장을 다 정리하려고 하는 게 제 목표고 저한테 책장은 진짜 제가 남기고 싶은 좋아하는 사람의 책들 몇 권만 있고 그냥 그때그때 왜 필요해서 사거나 빌리는 책들을 꽂아 놓는 정도였으면 좋겠다. 이제는 원하는 책은 도서관에 가서 보자. 이런 생각을 저는 좀 많이 하고 있는 편이에요. 그리고 저는 사실은 저희 집에 왔을 때도 그렇고 다른 사람 집에 갔을 때 별로 책장을 살펴보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책에 대한 저는 애정도의 차이는 있는 것 같아요. 확실히. 근데 진짜 그 아까 말씀하신 그 아무개 씨? 아무개 씨 집에 갔을 때는 책장을 안 보게 될 수 없었어요. 아우, 거기서는 책장을 봤고 아 이게 책을 좋아하는 사람의 책장이구나 하는 네. 느낌을 되게 강렬하게 받았고 거기에서는 막 빌려보고 싶은 책들의 욕구가 좀 생기기도 했었어요. 저는 책에서 놀랐던 게 이 작가가 내가 가진 책들은 다 읽었어라고 말할 줄 알았는데 한 8, 90%는 안 읽었다. 맞아요. 그 책들을 바라보면서 아 내가 이렇게 아직 알아야 될 지식들이 너무 많고 세상에는 내가 너무 무지해라는 걸 깨달음을 주는 역할을 한다는 게 이 책에서 굉장히 재밌었던 포인트였던 것 맞아요. 같아요. 그리고 그런 게 있잖아요. 읽지는 않았어. 근데 그 책에 꽂혀 있어. 그럼 나는 저 책을 읽는 사람이 될 거야. 라는 자기의 기대, 자기의 이상 같은 것들이 거기에 투영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도 이거 다 맥락이에요. 그 책을 좋아하는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렇게까지 좋아하지 않는 사람은 그냥 그게 오래된 가구 같은 거예요. 있어도 보이지 않는. 그러니까 결국은 먼지만 쌓인 오래된 가구 같은 느낌이 들어서 결국은 내가 읽고 싶을 때 도서관에 가서 읽어야지라는 생각으로 저는 바뀌더라고요. 현실적인 생각이죠. 꽂아놓고 안 보면 사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리고 이분 집이 넓으신 것 같아요. 그렇겠죠. 그렇지 아니에요. 않고서요. 그렇지 않대요. 진짜? 네, 그래서 막 그 손님들이 오면은 발로 툭툭 차고 가구가 막 이런다고 그랬어요. 근데 일본 그런 책들이 조그마니까 그런 것도 있고 넓어도 아마 어마무시하게 책이 많을 겁니다. 15,000권이라던데요? 15,000권 정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도 다 모아봐봐 읽었던 책. 다 버리거나 어디 처박혀 있어서 그렇지. 뭐 아니 네. 10,000권까지는 아니어도 한 몇백 권은 되지 않겠어요? 책에 보면은 전자책과 종이책을 비교하는 내용이 군데군데 되게 많이 있어요. 네. 그리고 이 선생님은 우리가 예상할 것처럼 종이책에 대한 굉장한 그 찬사를 보내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전자책이 아무리 이제 많아져도 많이 보급이 돼도 결국 종이책은 밀리지 않을 것이다라는 주장을 하고 계시는데요. 여러분은 어떤 책이 좋은지 그 이유는 뭔지 한번 들어볼까요? 저도 역시 종이책의 그 물성 뭐 너무 좋죠. 근데 책 냄새 이런 것도 되게 좋아하는데 나이 때문에 점점 전자책이 좋아지는 거는 어쩔 수 없는 것 나이 같아요. 때문에? 네, 저 노안 때문에. 왜냐하면 전자책은 글자 크기를 마음대로 할 수 있잖아요. 그게 너무 편한 거예요. 맞네. 요즘 그 책들의 글자 크기가 점점 작아지더라고요. 왜냐하면 디자인적으로는 글자 크기가 작아야 예뻐 보이니까. 그다음에 젊은 사람들은 잘 보이겠지. 꼬비를 쓰세요. 네, 그래서 저처럼. 그래서 전자책은 글자 크기나 또 행간도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까 자꾸 전자책을 보게 되는데 그 요즘은 독서 플랫폼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월 구독을 하고 제가 이제 마음껏 볼 수 있는 그런 것들도 구독하다 보니까 점점 전자책에 친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은 그 독서 플랫폼의 책들도 종이책의 페이지를 그대로. 네, 해줘요. 그러니까 그대로 나오는 게 아니라 여기가 종이책으로는 몇 페이지다. 어머. 그래서 왜 독서 모임 할 때 나는 전자책이고 저쪽이 종이책이면 이게 얘기하기가 조금 힘들 경우가 그렇죠. 있었는데 이제 그런 허들도 없어지더라고요, 점점. 그래서 전자책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저도 물론 종이책 되게 훨씬 좋죠. 저는 전자책은 이제 편리한 기능 아까 유초가 여러 가지 얘기해 주셨는데 이제 저는 책 읽을 때 이제 밑줄 같은 거 많이 치는데 그 하이라이트 기능 너무 편하잖아요. 그리고 내가 밑줄 것만 쫙 뽑아서 다시 볼 수도 있잖아요. 그런 건 정말 편한데 정말 불편한 게 있죠. 우리가 읽은 이 책에도 나오지만 내가 어디를 읽고 있는지를 도통 모르는 거예요. 그게 정말 답답해요.
왜 책을 들고 읽으면은 왜 페이지 수가 얼마 맞아요. 남지 않아 가면은 다 끝나가는구나. 이게 가늠을 할 수가 있는데 이거는 그 모든 페이지가 똑같으니까 그걸 모른다는 게. 그래서 중간에 자꾸 눌러 가지고 얼마큼 맞아요. 3분의 1을 읽었나 뭐 2분의 1 읽었나 자꾸 확인하면서 읽게 된다는 거. 그게 너무 불편해요, 사실은. 그래서 왜 기억을 할 때 책 내용을 기억할 때 책의 어느 부분에 어디쯤에 뭐 맞아요. 왼쪽 맞아. 귀퉁이에 뭐가 맞아. 있었지 이렇게 맞아. 기억이 나는데 맞아요. 이 전자책으로 읽으니까 그건 없다. 그걸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어디서 읽었는지 하이라이트 표시를 안 해 놨을 경우에는 찾을 수가 없어서 그게 너무 답답하고 이제 아무래도 종이책에 비해서는 불편한 점이 많고 저는 사실 종이책을 훨씬 좋아하는데 이제 종이책은 밤에 읽다가 이렇게 얻어맞는 수가 있잖아요. 밤에 누워서 읽다가 이렇게 얻어맞을 때가 근데 제가 가끔 휴대폰으로 저는 이제 그 아까 그 독서 플랫폼을 저도 많이 이용하는데 휴대폰으로 보다 보니까 자기 전에 잠깐 이렇게 읽고 자기 너무 편하고 확실히 그건 있는 것 같아요. 휴대폰은 안 얻어맞나요? 저도 이제 책에 얻어맞는 것보다 강도가 약간 약하죠 아무래도. 거치대를 이용하면 또 얻어먹지 않을 수 있죠. 저는 이제 전자책을 거의 이제 안 읽어 봐 가지고 그리고 시도도 잘 안 해요. 이유가 책의 물성이 너무 좋아요. 그 책을 넘기는 소리도 되게 맞아요. 좋고요. 그다음에 저는 책을 약간 소비하는 편인데 밑줄 막 긋고 거기다 뭐라고 막 쓰고 그러고 싶어서 사실은 도서관에서 책도 잘 안 빌려요. 책을 사서 내가 하고 싶은 만큼 책과 이야기하고 소비하고 그리고 나서 그걸 뭐 기증하던 정리를 하던 그런 방식으로 하지 그게 약간 좀 좋아요.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유의 중에 책을 가지고 놀 수 있는 가장 재미있는 유의가 밑줄 긋고 인덱스 붙이고 뭐라고 쓰고 막 이런 거거든요. 근데 전자책은 그런 맛이 좀 없잖아요. 메모도 할 수 있어요 근데. 근데 이 메모. 물성을 가지고 하는 그치, 그런 그치. 거는 아니니까 그리고 이게 또 보면은 이렇게 딱 잡았을 때 딱 손에 잡히는 이 느낌도 맞아요. 되게 좋고 여기 표지나 이런 데 컬러감도 좋고 그리고 뭐 이렇게 보다가 다시 이렇게 앞에도 이렇게 볼 수 있고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맞아. 그런 게 왔다 갔다 할 수 왔다 있는 갔다 막 하면서 그런 게 저는 되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전자책이 나온 것은 되게 반가운 일이어서 되게 편리하고 효용성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건 그거대로 가치가 있고 종이책은 또 종이책대로의 가치가 있어서 저는 무엇 때문에 무엇이 없어질 거다 이러지는 않을 것 같고 그냥 같이 가지 않을까. 그리고 종이책이 없어지지는 않을 것 같아요. 예. 맞아요. 예전에 막 종이 프린터기 없어질 거다 막 한참 이거 인터넷 있으면서 그런 얘기도 하고 그랬는데 종이는 또 종이대로 소비되잖아요. 그렇죠. 네. 마지막으로 저희 이제 공공재의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해요. 우치다 다스루 작가는 책은 공공재다라는 그 주장을 강하게 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이제 책에 공공재라는 성격이 분명히 있지만 또 한편 저작권이라는 측면하고는 또 상충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디까지 저작권이 좀 보호가 돼야 되는지 아니면 저작권이 진짜 보호가 돼야 되는 건지 공공재로 하려면 어디까지 또 공공재가 돼야 되는지 이것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거든요. 이제 작가는 이제 책이 공공재다. 저작권에 얽매여서 독자들의 누릴 수 있는 그런 어떤 뭐랄까 이 자유 이런 것들을 너무 억압하지 말자라는 입장을 가지신 것 같아요. 그래서 작가는 뭐라고 하냐면 공자의 논어의 술이 부작이란 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서술한다 할 때 서술한 것이 뿐이지 지을 작자. 난 지은 것이 아니다. 나는 원래 내가 다른 공공재를 통해서 배우고 했던 지식들을 그냥 전달하는 거지 내가 새로운 걸 만들어내서 한 게 아니라 이제 그 말을 인용하면서 이제 공공재로서의 책을 좀 강조를 하는 입장이신 것 같아요. 그러면서 비판을 하기를 요즘 세대는 뭣도 공유하지 않고 누구와도 교류하지 않고 자기다움만을 추구하는 그런 성향들에 대해서 조금 비판적인 입장에서 모든 걸 다 사유화한다는 거 이런 걸 좀 비판하는 입장에서 좀 공공재 얘기를 하고 계신 것 같거든요. 근데 문제는 책을 써서 생계를 유지하는 분들 그리고 그 많은 시간과 노력을 해서 그 책을 쓴 분들의 권리 이런 것도 또 보호가 돼야 된다. 근데 그렇죠. 그 얘기도 여기 하고는 있어요. 그래서 정답은 없다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저도 역시 그렇다고 생각을 하죠. 근데 이제 좀 아쉬운 거 이런 책들 좋아하거든요. 이렇게
저는 시 읽는 거 좋아하는데 뭐 시집이 뭐 어느 시인의 시집이 어디 있는지 잘 우리가 정보가 없을 수가 있잖아요. 너무 많고. 시를 인용하고 그 시에 대한 뭐 단상을 적은 책이나 이런 책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렇게 모아 놓은 책들도 참 보면은 거기 나오는 시들을 보고 '아 이런 시를 쓰는 시인이구나.' 해서 그 시인의 책을 찾아보기도 하고 사 보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독서가 더 확대될 수 있는데 그런 책을 내기가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쵸. 다 그 모든 일일이 시 한 편 한 편을 다 저작권을 지불해야 되니까 이게 굉장히 그 부담이 되는 출판 형식이라고 하더라고요. 이제 그런 거 할 때는 쪼끔 거기 하나하나 다 받아야 되나? 자기 작품이 홍보되고 자기 책이 어떻게 보면 홍보되는 건데 간접적으로. 그런데도 이제 받는구나 하면 쪼끔 부당하게 느껴질 때도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이게 정답이라는 게 없고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서 좀 절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좋겠다 싶고 저작권이라는 것은 어차피 생계하고 또 관련이 되면은 이 부분을 또 아예 생각하지 않을 수 없잖아요. 그 부분이 좀 공공재를 하려면 저작권을 국가적인 차원에서 그 노동의 대가를 보장해 준다든가 그런 것들도 좀 생각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네요. 유초는 어떠세요? 제가 한 4년 전에 에세이 냈을 때 도서관에 "내 책 좀 신청해 줘." 이런 말을 했었는데 그 출판사 입장에서는 그걸 좋아하지 않더라고요. 왜냐면 일단 아. 도서관에 들어가면 사는 사람이 줄어든다는 거죠. 그럴 수 있죠. 예. 그래서 근데 그 얘기가 이 책에 나와 가지고 그때 일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분의 인제 생각은 "독자가 없는 책은 의미가 없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책이 그렇게 읽히고 그런 지식들이 공유되고 인제 이런 거에 더 가치를 두시는 것 같은데 글쎄요. 근데 이분은 교수라는 직업이 있고 경제적인 거에서는 쪼끔 자유로울 수 있지 않았나? 그렇죠. 그런 저작권을 얘기할 때 그런 면에서는 좀 의문이 들긴 하더라고요. 네, 오늘도 즐거운 시간이었는데요. 특히 오늘은 책과 책장, 도서관, 어쨌든 책에 대한 이야기들을 풍성하게 나눌 수 있어서 너무 재밌었는데요. 오늘 이야기 나누면서 어떠셨는지 간단하게 소감 한마디씩 듣고 마무리할까요? 저는 이제 이 책 읽으면서 이제 기억나는 문장이 "도서관은 현실과 이 세상이 속하지 않은 것 사이에 존재한다." 이런 말 있었잖아요. 네. 되게 그 말이 오래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책을 읽는 이유를 잘 설명하는 말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에 존재하는 정보를 그냥 일방적으로 받아들이고 학습하기 위해서 독서를 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에 없는 거를 좀 상상하고 좀 그려보고 뭐 이런 것들을 하는 가운데 이제 새로운 어떤 것들이 탄생하는 거고, 예, 그런 얘기를 좀 이 말이 하고 있는 것 같아서 되게 좋았고, 이 책에 이런 부분도 있었잖아요. 인터스텔라 마지막 장면 나오는 부분이 있었어요. 다른 차원에서 좋아하는 장면인데 거기가 도서관, 무주 끝까지 계속되는 도서관 영상이었다. 이 얘기 나오면서 제가 영화를 봤던 걸 더듬어 보니까 그랬다. 도서관이었네. 근데 그때 알게 됐는데, 근데 그게 왜 도서관이었을까? 근데 좀 궁금해지는 것 같아요. 예. 우리가 책을 찾는 이유는 좀 모르고 궁금하고 알고 싶고 어떤 그런 결핍된 상황에 대한 상황이 있기 때문에 이제 지식을 뭐 찾거나 책을 찾거나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모르는 게 있어야 공부할 이유가 생기고 뭐가 비어 있어야 좀 채우려고 사람들이 뭔가 활동을 하고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약간 그게 바로 우주의 작동 원리 아닌가. 예, 그런 것을 도서관의 이미지를 가지고 설명하려고 했던 게 아닌가 그 영화에서. 예. 그런 생각이 들어서 되게 그 부분도 재밌게 읽었던 것 같고, 그래서 두루두루 책도 좋아하고 도서관도 좋아하고 그런 사람으로서 되게 저는 이 책이 좋았습니다. 같이 나눌 수 있어서 더 네, 좋았고. 네. 예. 지금 우리가 녹음하고 있는 이 장소도 사실 도서관인데요. 네, 도서관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의미가 아무리 바뀌었어도 그 책을 좋아하고 이런 사람들에게는 정말 사랑할 수밖에 없는 장소일 것 같아요. 저는 한 2년 정도 마포구립 서랑도서관의 운영위원회 활동을 했는데요. 이용자 대표였었어요. 그 도서관 뒤에 얘기를 좀 많이 들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 우치다 다스루가 도서관이 그 현실과 상상의 세계를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통로였을 때 그 사서의 역할이 그 문직이다라는 말을 했잖아요. 맞아요. 네네. 근데 정말 사서 선생님들이
너무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그 책 하나를 폐기하냐 마냐에 대해서도 굉장히 고민을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새 책들은 계속 들어오고 공간은 부족하고. 네, 공간은 부족하고 우리 집 책장과 마찬가지죠. 그렇죠. 도서관도. 그렇죠. 그 사서분들이 그냥 대출 수만 보고 폐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책이 의미도 생각하고 이제 이런 고민들이 있다는 걸 보고 되게 깜짝 놀랐었거든요. 그다음에 도서관에서 별일이 다 일어난대요. 제가 듣기로는 아동서가에서 엄마랑 이제 아기가 있다가 엄마가 저 잠깐 좀 급한 일이 있는데 애 잠깐 봐주실 수 있어요? 그러면 사선생님들이 알겠다고. 그런데 막 서너 시간씩 있다 오고 막 그런 이용자가 있는가 하면 말도 안 돼. 또 요즘 도서관들이 막 밤 10시까지 하고 그러잖아요. 편의를 위해서. 그러면 뭐 한 8시, 9시쯤 술 취해서 들어와 가지고 자는 거죠. 시원하고 조용하고 이러니까 문을 닫아야 하는데 막 깨우고 그다음에 와서 이제 막 그 생각지도 못한 시비를 거는 분들도 계시고 또 막 정치적 성향이 강한 책을 새 책 신청을 해서 이제 이런 이유로 안 됩니다라고 했을 때 왜 안 되냐 해서 막 소송을 걸기도 하고. 그러니까 우리는 도서관이 굉장히 조용하고 안락하고 막 그냥 있는 것 같지만 그 안에서도 너무 많은 일들이 일어난다. 고생하시는군요. 어디 가나 세상이네요. 네네. 그래서 그때 들었던 얘기들도 생각이 나면서 이 책 읽으면서 우리가 얼마나 또 책을 사랑하는지 또 이런 도서관이라는 장소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한 번 더 생각할 수 있어서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네. 이 저자가 가장 기뻐하는 말이 있다고 해요. 본인의 책을 읽고 독자가 바로 이런 책을 읽고 싶었던 거야 라고 말해줄 때 가장 기쁘다고 하는데요. 저희는 저희 방송을 듣고 그 책을 정말 읽어보고 싶어 라고 말씀해 주시면 가장 기쁠 것 같습니다. 맞아요. 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도 진짜 재밌는 책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안녕.